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물리학계 아이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이제 하나로 뭉쳤다는 거야. 요즘, 물리학계 장카설이지. 장원영, 카리나, 서른이 뭉쳤어. 앞으로. 영어로 해야 되니까 EPR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네가 왜 뭉쳤냐? 춤추려고 뭉친 게 아니잖아. 양자역학, 싸가지 없는 양자역학 애들을 이제 논리를 깨려고 뭉친 거야. 여기서 코펜하겐파라고 했는데 그냥 양자역학이라고 얘기할게.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 양자역학에서 양자 중첩이라는 논리를 사용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기성세대 틀딱들 눈에는 말이 안 돼. 뭐냐면 어떤 상자가 있었다. 그럼 얘네가 얘기하기는 이 상자 안에 흰 바둑돌이 있을 수도 있고 검은 바둑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흰 거면 흰 거고 검은 거면 검은 거지. 그럼 왜 그게 왔다 갔다 하냐? 확률로 존재하냐라는 얘기지.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원래 흰 거와 검은 건데 내가 이 상자의 뚜껑을 딱 까서 눈으로 보는 그 순간 흰 거든지 검은 거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됐다라고 이제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한 건데 그거를 국소성의 원리로 깨려고 했어. 근데 국소성의 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었다고 쳐. 요즘 유튜브 같은데 막 세계 멸망 시나리오 이런 거 많거든.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태양이 터졌어. 그럼 터진 즉시 우리가 죽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태양이 터진 즉시 우리가 태양이 터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8분 20초의 시간차가 있어. 왜? 너무 멀기 때문에 빛이 태양이 터졌다라는 그 태양의 마지막 빛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8분 20초가 걸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터지고도 우리는 8분 20초 동안 그냥 평화롭게 산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8분 20초 뒤에 그 파동이 덮쳐서 우리가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소성의 원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정보 혹은 파동이 나한테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빨라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까 8분 20초가 걸린다라는 얘기야. 어떤 정보가 전달되기까지. 근데 양자역학에서 그냥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어떤 상자 안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하나씩 있는 거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둘 다 가능한 거야. 그 안에 흰 바둑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검은 바둑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상자 두 개를 갖다 놓은 거지. 그 상자를 A, B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 틀딱 쪽, 이 PR은 내가 여기 흰 바둑돌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은 여기 검은 바둑돌이 이것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럼 흰 검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설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상자 두 개는 흰 것과 혹은 검은 것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한쪽이 흰 게 되면 나머지가 무조건 검은 쪽으로 그 즉시 결정된다라는 게 양자역학 논리거든. 이런 걸 보고 두 물체가 얽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가 얽혀 있으니까 양자 얽힘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얽혀 있는 두 양자만 그런 거야. 얽혀 있는 두 양자가 한쪽이 결정되면 다른 쪽이 반대로 결정된다는 거야. 보통은 흰, 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양자가 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냐 이런 스핀, 회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 양자가 지 맘대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둘 다 가능한데 만약에 A가 시계 반대 방향이면 B는 시계 방향으로 그 즉시 결정된다라는 거지. 근데 국소성 원리에 따르면 얘네가 만약에 10억 방향에 떨어져 있으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한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억 광년 있다가 B가 시계 그거를 캐치를 하고, 아,
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네? 그럼 내가 그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거를 실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논리는 둘 다 가지고 있지. 각자의 논리는. 실험을 해보면 그 즉시가 맞아. 그치? 실험적으로는. 그래서 국소성의 원리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양자 얽힘에서는 국소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국소성의 원리는 틀린 게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이 터지고 우리가 바로 죽으면은 죽지 않는 걸 보면 국소성의 원리는 통하는 게 맞거든. 근데 양자 쪽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뭐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했는데, 니네 사탄 들렸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뭐 양자 중첩의 개념을 부정하려 했다, 이걸 이용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양자 얽힘을 부정한 거고, 이 국소성의 원리로는. 근데 양자 얽힘이 양자 중첩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다 부정하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양자 중첩은 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상자 안에 바둑돌이 둘 중에 하나로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국소성의 원리로 그거를 부정한 건 아니야.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 단순하게. 그래서 어쨌든 더 헷갈려질래? 뭐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무정 논리를 사용해. 가불기의 반대말이지. 무정 논리인데 어떤 무정 논리를 쓰냐? 네 번째 문단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의 근본은 불확정성의 원리야. 이건 뭐냐면 뒤에 이제 사고 실험에서 나오지만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어서 그냥 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걔가 운동량을 생각하지 말고 위치만 생각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책상 같은 무거운 거 생각하면 안 돼. 되게 작은 입자들. 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 이게 약간 확장이 돼서 우리는 입자의 위치를 확신할 수 없어.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야. 그 입자. 그럼 입자가 뭉쳐진 뭐,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원래는 입자 하나였는데, 입자 여러 개가 뭉친 거. 그럼 더 여러 개가 뭉친 거 해가지고 달까지 가는 거야. 아니, 우리는 입자의 위치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럼 입자 뭉친 거. 그러면 더 큰 달도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눈을 딱 떠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달을 보지 않는 이상 달이 거기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무정 논리냐면 얘네들도 이게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이 그렇게 했겠죠. 약간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EPR에서의 무정 논리는 뭐냐면, 야, 그거 이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그게 너네 말이 맞아서, 불확정성 원리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계산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 혹은 수학적 능력이 그게 딸려서 그런 거야. 무언가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딸려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옛날에 일식을 가지고 일식이 한 번 일어나면, 그래서 태양이 빛이 이르면 옛날 사람들 무서워했어. 왜? 신의 계시라고. 왜? 자기들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거를 신의 논리로 퉁쳤다라는 거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 얘기야. 너네가 그 이제 뭔지 모르겠는 그 뭔가를 확률로 쌓은 거 아니냐. 확률로 퉁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말로. 사실은 확률이 아니라 아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식의 원인을 신의 계시라고 봤어. 과거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지. 왜? 실제로는 어, 지구가
달이 태양을 가려서인가? 그래, 달이 태양을 가려서. 실제로는 이거였어. 근데 이거를 몇천 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됐지. 이제 관찰을 시작하고 나서. 망원경 같은 걸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보기엔 확률의 논리가 신의 계시 같은 거야, 맞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거지, 팩트. 과학이 발전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전까지는 니들이 확률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데 틀리다는 거지. 근데 뭔진 모르겠어. 그 뭔가. 팩트가 뭔지 모르겠어. 서로 무정논리 하는 거야. 근데 아직은 둘 다 안 틀린 거지. 뭐 어쨌든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아직 딸려서 그런 거지. 진짜 완벽하게 그 발전하면 완벽하게 그 위치를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확률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가 여기까지의 얘기인 거고. 사고 실험이 궁금할 테니까 그거 설명을 해줄게. 어, 이게 이 사고 실험을 떠나서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다, 인식한다, 관측한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하이젠베르크는 광자, 그러니까 빛이, 얘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알려주는 약간 전령 같은 거야. 옛날에 전쟁할 때 전령이 막 알려주잖아. 쳐들어왔다고. 전령 같은 건데, 얘네가 알려줘야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야. 뭐 우리 눈에 들어오든 우리 눈에 들어와서 결국 뇌에다가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지. 이 광자가 들어와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 우리 여기 밤하늘에 이렇게 있을 때, 밤하늘을 우리가 보고 있어. 그럼 저기서 빛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별을 딱 보고, 아, 저게 10억 광년, 1억 광년 떨어져 있대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알겠지.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 1억 광년짜리 빛을 본 순간 이 별은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빛을 봤을 때 그 빛이 그 위치에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왜? 이 별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1억 광년이면 여기로 움직였을 수도 있어. 움직였을 거야. 적어도 이 위치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 별의 빛을, 즉 별의 광자가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인식한 위치거든. 그 실제 위치는 뭐 어딘가라고 해. 내가 인식한 위치와 실제 위치는 절대 같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제 거시적으로, 우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근데 내가 어떤 뭐 무거운 100kg짜리 금이 있다라고 쳐볼게.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평소에 느끼지 못하냐면, 광자는 엄청나게 조그매. 그럼 내가 이 금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인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빛 광자가, 엄청 조그만 광자가 여기 부딪혀. 그래서 이 광자가 내 눈에 들어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저기 금 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아, 내가 금이 있구나라고 인식한다고. 광자 덕분에. 근데 이 광자가 너무 조그맣고 작으니까 이 금을 친다 한들 얘 움직임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상 없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못 느끼지. 그러니까 금의 위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입자의 세계로 가면, 봐봐. 내가 이번엔 금이 아니라 어떤 되게 조그만한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야. 입자 A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입자 A는, 그러니까 이 입자 A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어쨌든 광자가
얘한테 부딪혀서 그리고 반사돼서 나한테 알려줘서 야 저기 입자 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는 얘가 다르다는 거지. 왜? 광자와 A가 무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광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치가 뭐 1,1이라고 해볼게. 좌표평면으로. 그래서 광자는 A를 1,1에서 부딪힌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와서 A가 어디 있다고 얘기할 거야? 1,1에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사실은 광자가 A를 그치는 그 순간 A는 여기로 밀려날 거라는 거지. 왜? 그러니까 무게가 비슷하니까 광자가 쾅 치면 사실은 여기는 0,1이야. 0,1인지 어딘지 사실 모르지. 근데 그럼 이 말이 맞았냐는 거지. 틀렸다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광자가 나한테 얘기해준 그 위치에는 이미 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적어도 어딘지 그러니까 여긴 없다라는 건 확실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광자가 치고 갔기 때문에. 그럼 A는 다른 어딘가로 움직였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입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광자가 알려주는 그 위치는 아닐 거니까. 라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야. 이거 이론이 아니야. 원리라는 거는 밝혀졌다라는 거. 엄밀하게 좀 증명이 된다라는 거거든.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됐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야지 이 사고 실험을 이해할 수 있거든. 광자가 전령 같은 거라고 뭐 비둘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알려주는 거야 위치를. 근데 그 위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이제 이걸 볼게. 얘를 보면 어떤 설정이냐? 아인슈타인 말은 필요 없고 보어의 얘기를 이제 반박을 봐야 되는데 이거 아인슈타인도 설명해야 되겠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 광자함에 광자가 뭐 100개 있었다라고 치자. 이게 100개가 있어. 광자가. 한 개가 1g이야. 그럼 여기 지금 100g이 있다라고 칠게. 얘를 무게를 재보래. 뭐 시계 이런 건 어차피 뭐 움직이지 않으니 변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이 무게는 100g으로 현재 인식되고 있어.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광자 하나를 내보내면 그럼 얘 99g이 찍힐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광자 한 개의 무게는 몰라. 100개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근데 99g이 됐다면 야 그럼 광자 한 개가 1g인 거 아니야? 라고 광자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확실히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은 내가 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만약에 뭐 10초였다. 라고 하면 야 그럼 10초 동안 10초 만에 광자가 1g 하나가 나온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시간도 알 수 있고 무게도 알 수 있고 질량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보어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그래 네가 광자 한 개가 나왔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 인식했다라는 건 그럼 그 광자를 봤다라는 거네? 그리고 네가 광자가 나온 순간 10초라는 것을 쟀다라는 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시계의 눈금을 봤다라는 거야. 그럼 시계의 눈금을 봤다는 건 자, 내가 이 나온 광자를 A라고 할게. 네가 시계를 보려면 광자 또 다른 광자 B가 얘를 치고 들어와서 나와서 너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시간이 10초가 지났어요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들어갔다 나올 때 그러니까 A가 나왔지만 B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자의 무게는 99g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자에 찍힌 99g은 A의 무게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쪼여준 광자 이 B를 쪼여준 광자라고 합니다. 쪼여줬다라는 말이 좀 그런데 이게 내 눈에 들어오는 광자인 거지. 나한테 시간의 눈금을 시계의 눈금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시간을 재게 해주는 광자인데 걔가 들어왔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걔 하나만 들어갔다 나왔을지 여러 개 들어갔다 나왔을지 네가 알 게 뭐냐라는 얘기지. 알 수 있겠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99g을 잴 때도 그럼 눈금을 바라보는 건데, 그러니까 눈금에 광자가 광자를 내가 눈금을 읽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광자가 들어올 때, 야, 눈금이 여기 있어요. 99를 가리키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눈금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광자가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99를 봤는지 네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99.1일 수도 있고 99.2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광자한테 부딪히면 사실 미세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가 똑같은지 확신할 수 없다. 그냥 그 얘기야, 심플하게. 뭐 여기선 계속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래, 광자 한 개가 그럼 네 말대로 다 맞다 해. 정확히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약간 가불기를 건 거지. 이건 뭐냐면 아인슈타인 너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일반상대성에서 중력, 즉 무거우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고 했어. 그럼 광자가 하나 튀어나오면 가벼워졌네? 그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겠네? 그럼 여기서 잰 시계가 맞는 시계일까? 약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맞는 시간일까? 근데 이거는 뭐 딱히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세 번째 일반 상대성은 이건 양자역학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버한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 라는 얘기지. 이해가 됐을라나? 안 됐으면 다시 해줄게. 실패하면. 여기까지가 상대성 이론이고요. 문제를 보면 3번 어떤 영향이 전달될 때 매개물이 필요하지. 반드시 매개물이 전달하는 거고 사실 진공이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빛은 뭐 여기까지 뭐 빛이 진공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매개물을 필요한다. 매개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고. 니은 그러니까 기억이 국소고 니은이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이잖아. 이거는 양자역학 쪽이고 이거는 아인슈타인 쪽이지. 양자역학은 보어니까 보어가 반박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보어의 결론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고, 니은과 달리 기억은, 그치, 기억은 반박하려고 한 거고 얘는 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치? 뭐 3번은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 니은은 모두 아인슈타인 주장이 뒷받침한다? 아니지, 기억만 뒷받침하는 거지. 아인슈타인 주장이 양자역학은 틀렸다니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확률적인 세계관. 아니야, 얘는 확정적인 세계관, 얘가 확률적인 세계관이지. 그렇게 된다. 4번 이게 아까 그 얘기야. 입자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입자로 이루어진 뭐 그 세포 같은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원자, 분자, 분자로 이루어진 뭐 책상, 뭐 모든 것들, 달, 뭐 이런 것들 다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지. 숨은 변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 기억은 맞지. 양자중첩의 개념 이제 부정하는 거니까. 디귿이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냐. 광자가 어떤 물체를 쳐서 얘가 흔들리기 때문이야.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얘가 흔들렸기 때문에 얘의 위치가 변화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물체겠지. 달이겠지, 달. 뭐 달도 아주 조금이나마 광자한테 두드려 맞으면 움직였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다라는 얘기. 이러면 됐을라나?